7월 둘째 주 주요 소식입니다. 새누리당의 서산-태안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기공식을 연 베니키아 호텔 서산의 공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태안군에 위치한 수룡저수지의 유료 낚시터가 계약이 해지가 됐음에도 철거를 하지 않아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난 6일 730 재보선 후보 공천을 위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요. 경선 결과 조한기 전 지역위원장이 조규선 전 서산시장에 다소 앞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진표를 작성하지 못한 채 속만 끓이고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서산-태안 공천 잡음이 커지고 있습니다. 새누리당 공천관리위가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자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이 공천위원직에서 사퇴한 것입니다. 김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새누리당은 730 재보선에 개혁 공천을 하고자 했고 당혁신위원회도 출범시켰다면서 그럼에도 권력형 비리에 연루되었던 사람을 후보자로 선정하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며 사퇴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분인지 좀 정확하게 그냥 저희가 확인을 조금 하고 싶은데. 저희는 언론에도 많이 나와 계시던데요. 그러면 위원님께서도 한 청장을 염두에 두고 이거 보도자료 뿌리신 거죠? 그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데요. 어쨌든 인터뷰 전반적인 거 많이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도 같이 대답을 대성하지 못해가지고. 김 의원이 지적한 인물은 이른바 그림 로비 혐의에 연루됐다 최근 무죄 판결을 받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으로 보이는데요. 한 전 청장은 지난 2007년 국세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상납한 혐의와 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습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 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0% 여론조사 경선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조 전 위원장은 2개의 여론조사 모두 조 전 시장에 앞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대한 재심 기간을 거쳐 오는 9일 공천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3월 기공식을 가진 베니키아 호텔은 서산 지역에 들어서는 첫 특급 관광 호텔로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현재 기초공사를 약 80% 정도 진행한 가운데 공사가 잠정 중단됐습니다. 회사 대표의 건강 문제가 그 이유라고 합니다. 객실 200여 석을 갖춘 서산 지역 첫 특급 관광 호텔인 베니키아 호텔. 터파기 공사 등 기초공사가 80% 진행된 채 공사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회사 대표의 갑작스런 위암 발생과 치료로 당분간 공사 진행이 어렵게 된 건데요. 사문내저 전문은 대표가 지난 6월 수술을 받고 현재 요양 중으로 암 전이 현상이 발견되지 않아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공사 재개는 올 동절기를 피한다면 내년 2월에서 3월경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회사 내 여러 임원들이 있을 텐데도 대표이사 한 명의 건강 문제 때문에 350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 중단된다는 점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질문에는 사문내저는 가족회사로 사실상 대표의 의사결정 없이는 사업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하고 회사 자금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사문레저와 서산시는 2013년 1월 24일 특급 관광호텔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뒤 올 1월 말 서산시 건축심의위원회로부터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사가 중단되자 서산시도 난감한 입장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난감하죠. 그러면은 서산시와 관광 호텔도 좋고 이 관광 호텔도 있고 관광객 일체기도 좋고 또 동남부처에서 어떤 회의 같은 거에 할 적에 일처기도 좋고. 베니키아 특급 호텔은 지하 3층, 지상 13층 규모로 197개의 객실과 연회장, 사우나, 스크린 골프 연습장 등을 갖춘 서산 지역의 첫 번째 특급 관광 호텔로 사업비는 35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안군 근흥면에 소재한 수룡저수지에서는 19년간 유료 낚시터가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낚시터를 놓고 인근 주민과 낚시터 관리인, 한국농어촌공사 간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태안군 근흥면에 위치한 수룡저수지는 1995년부터 A씨가 어업 허가를 받아 유료 낚시터를 조성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낚시객들이 버리고 가는 불법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심각한 수질 오염으로 물고기도 죽을 정도입니다. 이러면 죽어 그냥 여기서 떠다녀. 저 사람이 여기 낚시 오면은 벌만 봤지 이 주변 청소도 하나도 안 해 낚시.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낚시터 관리인이 저수지 주변 관리를 하지 않아 주민들이 직접 정기적으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저수지 인근의 농지를 소유한 주민들은 낚시객들로 인해 생업에 피해까지 입고 있습니다. 도로 다 밟아가지고 다 바나나 내려가고 또 낚싯길 이게 위험해요. 또 트럭 타고 저거 걸어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로 숨기로 들어가고 라인 다 나가고. 더구나 해당 낚시터는 지난해 4월 계약이 해지된 상태. 그럼에도 불법 영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낚시터 관리인의 입장을 듣기 위해 찾아간 곳에서는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저 동네 애들 이거 뺏어서 해보겠다고 농어촌공사에다가 고발하고 별 육값을 떨고 이게 우리가 9만 원씩을 줬어요. 그러다가 이제 공사하고 물이 빨갛고 영업을 못하니까 우리가 수익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100만 원씩 주던 거 200만 원씩 주던 걸 끊었어요. 그걸 안 주니까 이제 그것 때문에 계속 이익을 거는 거예요. 주민들에게 마을 발전비로 지급하던 돈을 주지 않자 일부 주민들이 수질 오염의 원인을 낚시터로 지목하며 분쟁이 시작됐으며 계약 해지도 농어촌 공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낚시터 관리인은 강제 철거가 이루어질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어촌공사의 해명을 듣기 위해 취재팀은 철거 명령을 내린 서산태안지사를 찾아갔습니다. 제가 돼서 저희들이 납부 종료를 했었는데 종료했는데도 불구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만료 기간이 이전에 계약 만료 기간이 이전에 계약 해지가 이루어졌어요. 계약서에는 3회 독촉해도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 해지를 할 수 있으며 철거는 30일 이내에 의뢰 부담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준설공사로 인한 손해 역시 의리 입증을 해야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수룡저수지 낚시터의 추후 임대에 관해서 농어촌공사는 다소 애매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신기를 넣고 그 시설물에 대한 계약을 전부 인수한 후에 업계를 조직해서 저희들한테 사용 승인을 요청하면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마을 주민과 낚시업주, 농어촌공사가 싸움을 지속하는 사이 저수지의 병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주로 동해에서 이루어지던 불법 고래잡이가 최근 서해에서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킨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59살 송모 씨 등은 충남 보령과 태안 앞바다 등 서해상에서 밍크고래를 닥치는 대로 잡아 올렸습니다. 불법 포획한 고래는 10여 마리로 시가 8억 원 상당. 이들은 포획부터 해상 운반과 육로 수송, 가공과 판매까지 역할을 나눠 고래고기를 유통했습니다. 경찰은 송 씨 등 7명을 구속하고 불법 포획 고래인 줄 알고도 사들인 식당 주인 등 22명을 입건했습니다. 경찰은 서해에서 고래가 늘고 있어 불법 포획이 성행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세월호 침몰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해 주민 의견 청취 등 40분 남짓한 간략한 취임사를 치렀습니다. 안 지사는 2기 시정의 핵심 가치로 참여와 공정, 신뢰와 성장을 내세우며 모두가 각자의 영역에서 스스로의 책임을 다해 나가는 효율적인 충남 도정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완섭 서산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서산 발전을 염원하는 시민들의 여망에 부응하는 신뢰의 시장이 될 것을 약속했습니다. 취임식은 외부 인사 초청 없이 시청 직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간소하게 치러졌습니다. 서산시의회는 지난 1일 임시회를 열어 제7대 의회 원구성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날 의장 선출에서는 장승재 의원이 한규남 의원을 한 표 차로 제치면서 제7대 전반기 의장직을 맡게 됐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부의장 선거에서는 임설빈 의원이 선출됐으며 상임위원회 선거에서는 의회 운영위원장에 김기욱 의원, 총무위원장에 김보희 의원, 산업건설위원장에 윤영득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다음 날인 2일에는 공식 개원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서산시가 마늘 풍년과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폭락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늘 농가를 돕기 위해 직거래 장터를 열었습니다. 행사장에서는 시중가보다 많게는 20%까지 저렴하게 마늘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마늘뿐만 아니라 팔봉산 감자, 조청, 상황버섯, 양파 등 지역 농특산물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농특산물 판매 장터도 마련됐습니다. 행사장 한편에서는 줄타기, 민요, 전통무예, 풍물놀이 등 해미읍성 전통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서산시 생활체육회에서 하계 캠프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이번 하계 캠프는 8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 동안 강원도 인제에서 실시되며 등산과 래프팅 등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가를 원하는 가족분들은 서산시 생활체육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웰빙이라는 트렌드가 안착하면서 이젠 건강이 큰 관심거리인데요. 물에도 웰빙 바람이 불면서 톡 쏘는 청량감을 자랑하는 탄산수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이 탄산수를 위장 질환 환자가 많이 마시면 위산 발생과 음식물 역류가 생길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혹시 탄산수 효과를 맹신하셨던 분들은 앞으로도 되도록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겠습니다. 7월 둘째 주 주간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받습니다. 서산방송 메일 susan@sbc 한메일이나 041-665-040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